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적 절친이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 미선이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선이는 저에게 결혼 생각 없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은 늘 있지만 남자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미선이 남자친구 아는 형님 중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 관장이고 수입도 괜찮다고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를 받기로 하고 며칠 뒤 약속을 잡아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키도 크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고 이름은 김현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개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만난 지 8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격도 서로 잘 맞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과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입도 꽤나 괜찮은 편이어서 생활비를 200만 원씩 가져다 주었고 그 당시 저는 이 생활비를 아껴서 틈틈이 저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를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다며 80만 원 정도 주겠다며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정확한 이야기는 안 해주었고 미안하다고 당분간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 수입이 있었고 남편이 주었던 생활비도 저축을 해놓았던 상태라 여유는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에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개인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정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제 옆에 자고 있었던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매달 줬잖아. 이번 달은 진짜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부탁 좀 할게. 저는 안방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조금 지나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아, 그게 내가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 말을 듣고 걱정도 되긴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낯선 여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여자친구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와 결혼 전에 만나던 남편의 동견녀였고 저를 만나고 결혼을 했음에도 남편은 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다는데 저희 남편과 동거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거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난 동거녀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것도 나중에 알았다며 이번 달까지 양육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받아들일게. 남편은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 모습에 저는 더 비참함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모르는 남편의 채무가 많았고 남편이 직접 운영한다는 헬스장은 알고 보니 아는 선배의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핸드폰 모두 본인 명의로 된 물건은 단 하나도 없는 신용불량자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던 거죠.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남편을 소개시켜준 미선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미선이의 소식을 묻고 다녔는데 한 친구가 해준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미선이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밤에 손님을 접대하는 유흥주점에 다니고 있었고 거기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미선이는 동창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저를 질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모 능력 모든 면에서 미선이보다 괜찮은 저를 질투한 것 같다며 동창 친구들은 미선이가 질투가 좀 많은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제 앞에서는 한없이 착해 보였던 미선이었는데 사람 속 참 알 수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미선이가 소개시켜준 남자는 유흥업소에 놀러온 손님 중 한 명이었고 미선이는 그 남자의 실체를 알면서도 소개시켜 주었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당시 부모님께서는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조금만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지만 저의 경솔함에 이렇게 되어버려 부모님께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과 저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조금씩 저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죄, 사랑을 서둘렀던 선택이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더 이상 남의 거짓 위에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사실만큼은 지금의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였고 그 덕분에 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아프게 배웠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의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조금 늦었지만 분명하게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